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는가? 이 글을 읽고 있다. 화면이 보인다. 글자가 보이고 빛이 보인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듣는가? 주변 소리가 들린다. 음악, 차 소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을 표현한다. 안녕, 고마워,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말도 없다. 오직 침묵과 어둠뿐이라면 헬렌 켈러는 그 세계에서 살았다. 1882년 2월 19개월의 헬렌은 열병에 걸렸다. 성홍열이었는지 수막염이었는지 의사도 확신하지 못했다. 며칠간 고열이 계속됐다. 가족들은 죽을까봐 두려워했다. 열이 내렸다. 살았다. 하지만 세상이 사라졌다. 빛이 사라졌다. 소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언어가 사라졌다. 6년간 헬렌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짐승처럼 먹고 소리 지르고 때렸다.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했고 책을 썼고 세계를 여행했고 수백만 명에게 희망을 줬다. 세상이 모두 사라진다면 당신은 여전히 꿈꿀 수 있을까? 헬렌 켈러의 대답은 그렇다였다. 1880년 6월 27일 엘라베마주 터스컨비아에서 태어났다. 건강한 아이였다. 하지만 19개월 후 모든 것이 변했다. 1882년부터 1887년까지 5년간 헬렌은 암흑 속에 갇혀 있었다. 언어가 없었기에 생각도 없었다. 세계가 없었기에 자아도 없었다.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없었고 배고픔도 분노도 표현할 수 없었다. 그저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사람을 때릴 뿐이었다. 가족들은 절망했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들은 말했다. 시설에 보내는 게 나아. 가족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을 찾았다. 보스턴의 퍼킨스 맹학교에 편지를 썼다. 그리고 답이 왔다. 1887년 3월 3일 6세의 헬렌에게 희망이 왔다. 앤 설리번 20세. 그녀도 시각장애인이었다. 수술로 부분적으로 시력을 회복했지만 평생 약한 눈으로 살았다. 설리번은 헬렌의 손에 철자를 썼다. DOLL 인형. 헬렌은 따라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손가락 놀이일 뿐이었다. 의미가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헬렌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설리번은 포기하지 않았다. 1887년 4월 5일 그날이 왔다. 삶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부터 헬렌 켈러가 발견한 것을 파헤쳐보자. 언어란 무엇인가? 희망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진짜 장애는 무엇인가? 워터.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 1887년 4월 5일 헬렌 켈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설리번이 헬렌을 우물로 데려갔다. 물 펌프질을 했다. 찬물이 헬렌의 손 위로 흘러내렸다. 그 순간 설리번이 헬렌의 다른 손바닥에 철자를 썼다. WATR. 물. 한 번, 두 번, 세 번. 손에 흐르는 차가운 물. 손바닥에 철자. WATR. 그 순간 헬렌의 얼굴이 변했다. 눈이 커졌고 온몸이 떨렸다. 이것에 이름이 있구나. 헬렌은 나중에 이렇게 썼다. 갑자기 잊혀진 무언가가 떠올랐다. 언어의 신비가 내게 드러났다. 나는 그때 알았다. WATR는 내 손 위로 흐르는 멋지고 차가운 그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그날 헬렌은 30개 단어를 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든 것을 만졌다. 펌프, 격자, 땅. 그리고 물었다. 이것의 이름은? 저것의 이름은? 세계가 열렸다. 언어가 세계를 만들었다. 언어는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헬렌 켈러의 통찰이다. 언어가 없을 때 나는 생각할 수 없었다. 언어를 얻은 후에야 생각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긴다. 생각은 원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헬렌은 알고 있었다. 언어 없이는 생각도 없다. 언어를 배우기 전 헬렌은 감정만 있었다.
배고픔, 분노, 공포. 하지만 생각은 없었다. 왜 배가 고플까? 무엇이 두려운가? 내일은 어떨까? 같은 생각은 불가능했다. 언어를 얻은 후 세상이 달라졌다. 과거를 기억할 수 있게 됐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됐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현대를 보자. 우리는 언어 속에 산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을 하는가? 말은 많지만 대화는 적다. SNS에는 글이 넘치지만 진심은 보이지 않는다. 헬렌 켈러는 손가락으로 언어를 배웠지만 우리보다 더 깊이 소통했다. 왜? 그녀는 언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오늘 누구와 진짜 대화를 했는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나눴는가? 언어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이제 도전을 봐야 한다.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가? 대학에 가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언어를 배운 후 더 많은 것을 원했다. 읽고 싶었고, 쓰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다. 1900년 20세의 헬렌은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했다. 하버드 대학의 자매 대학이었다. 당시 여성이 가기도 어려운 곳이었는데 시청각 장애인이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불가능해. 너무 어려워. 포기하는 게 나아. 헬렌은 듣지 않았다. 아니,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갔다. 수업을 어떻게 들었을까? 앤 설리번이 옆에 앉아서 교수의 말을 헬렌의 손에 철자로 써줬다. 1시간 수업 동안 쉬지 않고 손가락을 움직였다.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 점자책으로 읽었다. 하지만 모든 책이 점자로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설리번이 책을 읽어주고 헬렌의 손에 철자로 써줬다. 4년간 그렇게 공부했다. 1904년 헬렌은 졸업했다. 역사상 최초의 시청각장애 학사였다. 졸업식 날 헬렌은 말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희망은 선택이다. 헬렌 켈러의 철학이다. 낙관주의는 성공으로 이끄는 믿음이다. 희망과 자신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환경이 좋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조건이 되면 긍정적이 될 수 있다. 헬렌은 보여줬다. 희망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선택에서 온다고. 보이지 않았지만 세상을 봤다. 듣지 못했지만 소리를 느꼈다. 말하지 못했지만 수백만 명에게 말했다. 현대를 보자.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에 좌절한다. 상사가 인정 안 해줘. 월급이 적어. 시간이 없어. 그래서 포기한다. 그녀는 묻는다. 당신이 진짜 포기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인가? 아니면 의지가 부족한 것인가? 당신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정말 불가능한가? 아니면 어렵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인가? 희망을 이해했다면 마지막을 봐야 한다.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 대학 졸업 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책을 썼다. 내 삶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됐다. 12개 언어로 번역됐다. 강연을 다녔다. 처음엔 사람들이 궁금해서 왔다. 어떻게 시청각 장애인이 말할 수 있지? 하지만 떠날 때는 달랐다. 영감을 받아서 갔다. 1920년대부터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장애인 권리를 위해 싸웠다. 여성 참정권을 지지했다. 노동자 권리를 옹호했다. 평화운동에 참여했다. 사람들은 놀랐다. 장애인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 헬렌은 답했다. 나는 장애인이기 전에 시민이다. 그리고 시민은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 1946년부터 1957년까지 헬렌은 세계를 여행했다. 35개국, 일본, 인도, 중동, 남미, 어디를 가든 수천 명이 모였다. 듣기 위해, 보기 위해, 희망을 얻기 위해. 헬렌은 말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세계의 모든 장애인을 대표한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진짜 장애는 마음속에 있다. 그녀의 마지막 통찰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은 보거나 만질 수 없다. 그것들은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사람들은 헬렌을 볼 때 장애를 봤다. 하지만 헬렌은 자신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았다. 지역을 잃은 것은 사물을 잃은 것이다.
하지만 청력을 잃은 것은 사람들을 잃은 것이다. 이것이 헬렌이 가장 아쉬워한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됐다. 촉각으로, 진심으로, 행동으로. 현대를 보자. 사람들은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다. 보이고, 들리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소통하지 못한다. 회사에서 메시지를 보내지만 마음은 전하지 못한다. 가족과 함께 있지만 각자 스마트폰만 본다. 연인과 대화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진짜 장애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듣기를 거부하고, 보기를 피하고, 소통을 두려워하는 것. 그녀는 물었다. 당신은 무엇이 보이는가? 눈으로 보는 것인가? 마음으로 보는 것인가? 87년의 침묵과 울림. 1968년 6월 1일 헬렌 켈러는 87세로 세상을 떠났다. 평생 침묵 속에 살았지만 가장 크게 울렸다. 빛을 보지 못했지만 가장 밝게 빛났다. 말하지 못했지만 가장 많은 것을 말했다. 장례식에 전 세계에서 애도가 쏟아졌다. 대통령이 조의를 표했고 수백만 명이 슬퍼했다. 하지만 헬렌이 남긴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희망이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헬렌 켈러는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언어는 세계다. 우리는 언어로 생각하고, 언어로 소통하고, 언어로 꿈을 꾼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을 하는가? 말은 많지만 대화는 적다. 오늘 누구와 진심을 나눴는가? 둘째, 희망은 선택이다. 환경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희망을 선택한다. 헬렌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 당신은 무엇을 핑계로 포기하고 있는가? 셋째, 진짜 장애는 마음속에 있다. 몸의 한계가 아니라 마음의 한계가 우리를 가둔다. 헬렌은 보지 못했지만 세상을 봤다. 우리는 볼 수 있지만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녀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세상이 모두 사라진다면 당신은 여전히 꿈꿀 수 있을까?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 눈으로만 보는가? 마음으로도 보는가? 지금 당신은 무엇을 듣는가? 귀로만 듣는가? 가슴으로도 듣는가? 지금 당신은 무엇을 말하는가? 입으로만 말하는가? 행동으로도 말하는가?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한계에 갇힐 것인가? 한계를 넘어설 것인가? 140년 전 한 소녀가 어둠 속에서 태어났다. 세상은 그녀에게 침묵을 줬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에 희망을 줬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다. 침묵 속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을 만들 수 있다. 삶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